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에는 27일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충남 서해안에 25일 늦은 밤부터 눈이 내려 27일 새벽까지 많은 곳은 10cm 이상 쌓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충남 지역 예상 적설량은 2에서 7cm인데요. 강추위도 계속 이어집니다. 충남의 26일 기온은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5도로 평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설 연휴에 시작된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강한 추위에 서해안 바다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어민들은 감태와 굴 수확이 한창 바쁠 시기인데요. 배가 얼음에 갇히면서 조업에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정우석 기자입니다. 선착장 주변이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파도가 넘실대야 할 해안가는 미동조차 없고 하얗게 변한 바다는 시간이 멈춘 듯 적막감만 감돕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영하 15도 안팎의 매서운 추위에 염분이 있어 잘 얼지 않는 바다마저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바다가 얼어붙으면서 배 40여 척은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가로림만 어민들은 피해를 호소합니다. 1월은 주로 굴과 감태 수확으로 한창 바쁠 시기지만 수확이 불가능한 데다 언제 다시 조업에 나갈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들이 얼음으로 결빙으로 해서 묶여 있다 보니까 출항을 할 수 없어서 조업에 큰 피해를 현재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태하고 굴 두 가지가 올 겨울에 이런 추위 한파 때문에 굉장히 큰 어민들의 이제 피해가 지금 현재 입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꺼운 얼음 덩어리가 양식장으로 떠내려갈 경우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공들여 키운 감태가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물에 이제 썰물 발생이 됐을 때 얼음 덩어리하고 같이 이제 그 감태가 쓸려 나갔을 경우에는 감태라는 어민 소득에 굉장히 큰 피해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 한파가 계속됐을 경우에는 그런 피해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바다도 얼린 이번 강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눈까지 내린다는 소식에 어민들의 걱정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충남도가 서남북권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합니다. 충남도는 서남북권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경증 치료 수준에 그쳐 기능 보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양군 보건의료원과 건양대 부여병원은 충남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단국대병원과 원격 협업 진료를 추진합니다. 또 충남도는 보령 아산병원 시설과 장비 확충에 40억 원, 청양군 보건의료원 등 3곳에 전문인력 충원에 2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치매는 환자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적지 않은 고통을 줍니다. 실제로 환자와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 1위로 치매가 꼽혔다는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병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렇다 보니 가족들을 2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지용 기자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것 같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간병의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양대의대와 대한치매학회가 조사한 결과 국내 치매 환자 가족 중 절반 이상은 하루 평균 7시간 이상을 간병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병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 실제로 환자 가족 중 절반 이상은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다고 답했습니다. 간병 시간 못지않게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건 환자의 망상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의사한테 충분히 말씀을 하시면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약물로 조금 치료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증상마다 조금 호전시키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간병하느라 지친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시설 입소를 택합니다. 노인 복지시설 입소자 수가 지난 2017년 21만여 명이었다가 매년 증가해 재작년엔 32만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노인 학대 사건에 가족들은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피해를 받는 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피해를 호소할 만한 능력이 없고 또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괜히 시설에 밉보일까 봐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불안을 해소하고자 일단
국회에서는 네. 그 요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전국 모든 요양원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집 헬로 이슈토크 100세 시대를 준비하라는 김건아 양천구 치매안심센터 센터장과 함철성 변호사를 초대해 치매 환자를 어떻게 간병해야 하는지, 또 간병 중에 발생하는 법적 이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지난 16일 한국인 최초 무보급 단독으로 남극점 도달에 성공한 산악인 김영미 대장. 세계에서 여성으로는 11번째이자 아시아 여성으로는 최초로 보급 없이 남극점에 도달했습니다. 51일 동안 1000km가 넘는 거리에서 100kg이 넘는 무거운 썰매를 홀로 끌었는데요. 영하 20도에서 30도의 혹한 속을 좋은 사람들, 따뜻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걸었다고 합니다. 체감기온 영하 30도, 매서운 칼바람이 남극만큼이나 추운 한반도. 이렇게 추운 날 김영미 대장을 떠올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는 걸. 아무리 춥고 혹독해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해낼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음력으로도 새해가 밝았으니 새로운 각오로 마음 단단히 먹고 걸어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2005년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그 당시 충남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됐습니다. 충청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성장할 세종이 있으니 배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충남은 2012년 세종시 출범과 함께 옛 연기와 공주시 일부를 잃게 됐습니다. 균형 발전을 꾀한다던 혁신도시가 오히려 충남에는 역차별을 가져온 건데요. 충남도 송무경 공공기관 유치단장은 혁신도시 지정 당시 세종시가 광역단체로 출범할지 기초단체로 충남에 흡수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내포는 아직도 수도권 공공기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국 혁신도시 중 충남이 가장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포신도시 출범 10년이 지난 현재 인구가 3만 명 남짓에 머물고 있고 복합 쇼핑몰과 시외버스 터미널 등 일부 정주 기반 시설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최근 혁신도시 내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의 의지를 밝혔고 상반기 안으로 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혁신도시 지정이 늦으며 균형 발전에서 소외를 받았던 충남 입장에서는 더 이상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안군이 국제 슬로시티 재인증을 받는 데 성공하면서 오는 2027년 5월까지 그 자격이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네, 태안군 관광진흥과의 박용성 관광산업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태안군청 관광진흥과 관광산업팀장 박용성입니다. 예, 팀장님 먼저 이 슬로우시티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슬로시티는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와 자연 환경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여유로운 삶을 통해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국제 운동입니다. 현재 전 세계 33개국 287개 도시가 국제 슬로시티 연맹에 가입해 있고 전국으로는 17개 자치단체이며 충남에서는 태안군을 비롯한 예산군, 서천군 3개의 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2017년 첫 인증 이래 국제 슬로시티 가이드라인의 태안군 실정을 접목하여 슬로 공동체 지도자 양성과 평생교육, 신재생, 대체에너지, 자연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비롯한 71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슬로시티 운동 실천에 앞장서 이번 재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태안군이 국제 슬로시티로 재인증을 받았다는 점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난 2017년 국내 도시 중 12번째로 국제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태안군은 세계적인 미래형 선진 관광지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슬로시티 재인증은 관광 태안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미래 지역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유의미한 성과입니다. 태안군은 앞으로 국제 슬로시티가 언급한 실천 방향 및 실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내년 남면 달산리에 준공 예정인 해양치유센터를 필두로 다양한 해양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슬로시티 태안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안군 관광진흥과 박용성 관광산업팀장이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충남 지역 교통사고가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20일부터 닷새간 충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55건으로 지난해보다 49.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3명, 음주교통사고는 52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이 기간 버스 전용 차로를 위반하는 등의 얌체 운전자 46명, 음주운전자 48명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